우리나라를 찾는 전 세계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는 도시 인천. 수천 년 전 과거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부터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품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은 역사적으로 보면 해불양수라고 어떤 물도 바다는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허용성을 가지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형성된 300만으로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도 가지고 있고 창조성도 있고 기회의 도시이면서 또 평화의 도시이고 이런 도시적인 특성과 성장의 자양분이 됐던 그런 가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성장의 그런 미래 역량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탐방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걸으면서 만나는 내고장 인천의 새로운 모습. 책 속에서만 봤던 역사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인천길 탐방.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인천길 탐방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인천에 있는 광성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은 광성고 여행 동아리 학생들과 선생님입니다. 적어서 나중에 더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인천이란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친구들이 교내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인천 둘레길이라는 좋은 탐방길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횟수로는 2년? 작년부터 친구들과 함께 인천 둘레길 코스를 탐방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갑시다. 이제 인천에 19년을 거주했는데요. 그런데도 인천에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인천의 역사를 아는 건 진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인천 곳곳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학생들이 향한 첫 번째 목적지는 인천 동구에 위치한 수도국산입니다. 원래는 만수산 속림산으로 불렸지만 이 산의 정상에 배수지가 설치된 이후로 수도국산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수도국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수도꼭지. 이곳에 수도시설이 지어지면서 마을도 생겨나게 됐다네요. 혹시 왜 수도국산이라 불리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인천은 원래 우물이 적고 그리고 또 수질이 나빴어요. 근데 이제 그럼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 왔는데 그 배수지를 설치한 곳이 여기라서 여기서 이제 물수자를 써서 수도국산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인천길 탐방을 떠나기 전 사전 조사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만들어진 답사기를 단순히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사기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또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를 학생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미리 계획을 한 후에 그것을 실제적 경관을 찾아서 가보는, 적용해보는 능동적 참여자로서 탐방기를 한다는 것이 저희 동아리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국산 근처에 있는 달동네 박물관. 달동네란 산비탈처럼 높은 곳에 있는 동네를 뜻하는 말로 이곳에선 6, 70년대 인천 달동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교감 선생님이 그랬는데 진짜 실제랑 비슷하대. 된장국이랑 깍두기, 고등밥 저거 양 진짜 적게 먹네. 보리밥이잖아. 지금은 보기 힘든 그때 그 시절의 모습들이 학생들에겐 그저 신기하겠죠. 한때 인천 산업의 중심이었던 만석부대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움직여. 걔가 지고 있어. 그러네. 갈매기도 막 날아다니고. 말이 바뀌어. 친구들과 함께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풍경들도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찾은 다음 장소는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동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배다리 마을입니다. 배달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작은 배와 바닷물이 수도를 통해 드나들면서 철로 아래에 들어갔다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개항하면서 조선인들의 개항지를 뺏어가면서 그다음 모인 마을로 생겨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배다리 마을.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인 창영초등학교도 배다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창영초등학교는 인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배다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헌책방 골목입니다. 한때는 40개가 넘는 책방이 이 골목에 있었지만 모두 사라지고 이젠 5개의 책방만이 남았는데요. 오래된 추억의 향기로 가득한 헌책방. 누군가의 손에서 손을 거쳐 이곳에 있는 헌책만도 무려 3만여 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배다리에서 나고 자라 49년째 책방을 운영 중인 사장님에겐 과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여기가 서점이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한 것은 그 전에 50년대 초반에 구루마로 끌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40년대에서부터 40년 후반기죠. 47, 8년 이때서부터 헌책방이 있어지기 시작했다고 봐요. 어려운 형편에도 책을 사기 위해 모여든 대학생들과 젊은이들로 늘 붐볐다는 헌책방 골목. 세월이 흐르고 헌책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이곳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책방에 와서 어쩌다가 책을 보는 학생들을 보면요, 왜 그렇게 황홀한지 아세요? 인터넷으로, 우리도요, 인터넷으로 팔면 쉬워요. 그렇죠? 뭐 365일 안 열어도 되고, 그죠? 저는 책을 그래서 수고해서 그 손발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와서 책을 사가는 것, 이것이 책방에 오는 최고의 작품들이라고 저는 수없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배다리가 책방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기엔 시간이 멈춘 듯 그저 오래된 동네 같지만 배다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깡통 로봇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 이곳은 1926년부터 약 70년간 인천의 전통술을 만들던 양조장입니다. 공장은 멈췄지만 아직도 옛날 모습은 그대로인데요. 15년 전에 마침 이 건물이 당시 이제 비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한 10년 정도 되던 때라 거의 뭐 그 폐허화 되다시피 했던 공간인데 여러 이 골조나 이 구조를 좀 보니까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공장이었을 때의 어떤 흔적, 또 자취들 이런 것들을 가급적 남기고 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그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는 날. 동네 주민들은 매주 이곳에 모여 전통술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요.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배다리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주 학교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곳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건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배다리 전통주 학교를 이곳에 세우게 됐고, 우리의 잊혀져가는 전통주와 발효 음식을 널리 좀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있어 양조장을 비롯한 배다리 골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런 공간에서 와서 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 보존돼야 되겠다. 또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여기 왔을 때도 여기 옛날에 아빠가 여기 이렇게 학교 다니고 여기서 뭐 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옆에 또 책방 골목. 그 책방 골목이 제 학교 다닐 때 건축도 사봤던 그런 골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의 젊음이 함께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인천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인천을 잘 몰랐었는데 또 학교에 와서 인천에 또 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이런 전통 학교가 있다는 거 알고 또 양조장이 있다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유지하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동구의 역사를 돌아본 시간, 학생들은 인천길 탐방을 통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저도 사전조사를 하고 왔지만 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경험 적이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 가봤는데 신기한 것도 많고 오래된 책도 보면서 옛날에 오래된 책도 보면서 약간 재밌는 시간 가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걸어서 이 모든 여행을 이 모든 관광지를 보고 또 눈에 그것들 직접 담으면서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인천 중구로 떠나봅니다. 인천 하면 한 번쯤 떠올려봤을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주로 장사를 하기 위해 이주한 화교들이 터를 잡으면서 생겨난 거리인데요. 인천길 탐방 두 번째 주인공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학생들.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의선당. 이 의선당은 뜻은 의롭게, 착하게, 협력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명절이 되면요 여기 모여가지고 축제도 하고 같이 교육도 듣고 사실 이국 땅에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화교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서로 좀 잘 살아가자 이런 구심점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의선당이에요. 처음 와보지? 되게 아담한데요. 의선당은 종교뿐만 아니라 화교들의 삶과 문화까지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모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함께 소원을 빌기도 했다네요. 학생들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는데요. 너 무슨 기도했어? 이번에 성적 좀 올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 있죠? 네. 대학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가족 건강. 이거 약간 이렇게 두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걸어보세요. 아무래도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 꼭 원하는 대로 이루길 바랄게요. 화이팅, 화이팅. 다 대학 가자. 취업하자. 취업이에요. 취업 화이팅. 그런데 의선당 곳곳에 적힌 한자가 학생들에겐 조금 낯설고 생소한가 봐요. 필. 응할 응.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팔 응. 응팔이야 팔이야. 필응. 두드려라 그러는 거. 우연히 만난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이 속 시원히 풀렸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발전이 돼 있는지 그걸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옛날과 지금, 그죠? 그걸 비교하면서 이거 우리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 세대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을 이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개화기 때 의상을 한번 입어보러. 레고.
개화기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외국인과 선교사들에 의해 신문물이 들어온 시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한복 입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또 뭐 입고 있어? 정장, 그치? 그래서 그때 한번 의상을 우리가 체험해보러 가겠습니다. 가서 사진도 남깁시다. 갑시다. 여기. 다양한 개화기 의상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로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에 가방, 모자 등의 소품을 함께 착용하는 것이 개화기 의상의 특징인데요. 학생들도 안 입어볼 수 없죠. 이게 어울려, 이게 어울려. 이거 아니야.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런 깔끔한 느낌 좋아. 계속 이제 문화재나 이런 것만 보면은 애들이 집중력이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집중력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경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잠시 개화기 시대로 돌아간 학생들의 패션쇼를 감상해 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겨봅니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은 인천길 탐방 마지막 장소는 바로 대불호텔 전시관입니다. 혹시 대불호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거 기억나는 사람? 대불호텔 뭐라고 배웠어요? 서구식 호텔. 인천 최초의 서구식 호텔. 그쵸. 그래서 오늘 이곳을 갈 건데 사실 여기는 한 10년 전에 다시 지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재현을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전공과도 관련이 깊은 장소라 대불호텔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는 객실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근데 어때 느낌? 약간 몰딩적이에요. 그치, 약간 되게 고풍스럽지. 근데 지금 우리가 숙박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세련되고 은솔이가 대불호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대불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에서 처음 세워진 상향식 호텔이기도 하고 그리고 객실이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서도 커피를 접대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커피를 마셨으면 고종 황제가 즐겨 마시던 가베라는 커피를 마셨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카더라라는 이야기가 떠돈다고 해요. 당시 커피는 한자로 가베 또는 서양에서 온 차라고 해서 양차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엔 어떤 방식으로 커피를 만들었을까요? 그때는 뭐 머신이 없었겠지. 저 이런 식으로 이런 큰 기계로 그죠? 메이커 세트로 보니까 원두 커피 로스터도 있고 저걸 이렇게 돌리는 건가 봐. 매치피가 이제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대접하고 제공한 장소도 바로 대불호텔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가볼 곳은 호텔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 사교의 장 역할을 했던 대불호텔의 대연회장인데요. 와, 여기서 뭐 공연 같은 것도 했겠지? 시작. 함께 걸으며 보고 느낀 많은 것들이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 시대를 체험하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돌아다녔을 걸 생각을 하면은 약간 내가 그 자리에 직접 서 있는 게 약간 새롭달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학교에서 관광 사업 시간에만 말로만 들었던 거를 실제로 와서 체험해보고 다 직접 눈으로 보고 하니까 되게 실감이 더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더 호텔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고장 인천을 바로 알기 위한 인천길 탐방.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sound of two voices. My heart seems to fail me. It put me in a stranger's bed. It hurt who I love the most. I'll never trust it again.